지금까지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자원봉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, 자,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자원봉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먼저 제일 위에 보시면 VOL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어떤 자원봉사와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이 미국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자원봉사 어떤 활동 같은 거 검색을 하시려면 이 단어를 치시면은 쉽게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미국 자원봉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, 자,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미국의 자원봉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먼저 처음 제일 위에 보시면요. VOLS라는 단어 있습니다. 이 단어를 보시면 이게 자원봉사랑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Volunteer, 그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미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무슨 미국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어떤 단체 같은 거 찾으시려면 이 단어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미국의 자원봉사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저도 늘 궁금했습니다. 미국이 왜 이렇게 자원봉사의 선진국으로 불릴까라는 점이 늘 궁금했는데요. 첫 번째는 소셜 유니피케이션에 바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 통합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. 아시다시피 미국은 다문화 국가입니다. 그래서 이런 다민족 국민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하나로 섞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종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들이 미국 하면 무슨 영화 같은 거 보고 영화 같은 데 봐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 껄렁껄렁하고 뭐 사람들이 되게 애이었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이 미국 가시면요 여전히 기독교 정신의 바탕에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는 항상 가족들끼리 손잡고 교회를 간다거나 하는 식의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나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의 바탕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굳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데 그 어떤 원칙이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종교 정신으로 이런 그 자원봉사 활동들이 과거에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.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 그러면 현재와의 차이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이민자만 돕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소위 저희가 그 중산층이라 그러죠.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섰다라는 거죠. 부유층이나 중산층 사람들이. 그런데 지금은 뭐 부유층이나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서로 상부상조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만큼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떤 단체나 아니면 조직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미국의 자원봉사 어떤 시스템이나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정말 자원봉사의 선진국입니다.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요.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원봉사 그 지원 체계는 주도는 민간이 합니다. 하지만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서포트를 해줍니다. 도와준다라는 거죠. 지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원봉사 지능에 관련된 법이 있다라고 해요. 그만큼 자원봉사 지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. 그 밑에 제가 프레젠트에 지금 써놓은 게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자원봉사진흥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먼저 저 볼런티어링 인슈런스가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. 만약에 학생 여러분이 혹은 뭐 누군가가 됐든 간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더 안정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잖아요.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그러면 자원봉사 저축제도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왜 헌혈증 모으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쓰는 것처럼 자원봉사 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모읍니다.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자원봉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
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. 제가 마지막으로 그 겪었던 어떤 미국의 자원봉사에 대해서, 자원봉사 시스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 그러면요. 여러 가지 미국의 그 미국인의 자원봉사 활동 중에 영어를 잘 쓰지 못하는 이민자들 혹은 영어를 잘 쓰지 못하는 난민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제가 어느 수업 동영상 편에선가 그 뉴올리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. 2005년에 이 뉴올리언스 지역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. 그래서 정말 그 도시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 도시를 다시 세워 일으킨 것이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저희가 독해에서도 했지만 자원봉사하는 데는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. 저희가 보기에는 자원봉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연배의 미국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걸 보면 아, 나도 나이 들었을 때 저런 모습이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늘은 교과서 6과 미국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자원봉사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